이번에는 실제 사례 수익 분석을 할 건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경매로 싸게 입찰을 받아서 가성비로 잘 꾸며놓고 업계에서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론만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입찰표 쓰려고 법원에 가면 손이 덜덜 떨려요. 왜 그럴까요?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는지 숫자로 정확하게 그려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최신 입찰 사례 성공해서 말씀드렸던 최근에 직접 제가 낙찰받고 명도하고 또 10일 동안 수리하고 2주 만에 당근으로 매도했던 실제 매물로 이렇게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세금 다 떼고 제 통장에 꽂힌 진짜 순수익을 단 이렇게 1,00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입찰하실 때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쓴 돈 매입 비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가 1억 6천 617만 7천 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익은 파는 순간이 아니라 낙찰받는 순간 결정이 됩니다. 제 낙찰가를 한번 보세요. 1억 6,617만 7천 원. 뒤에 제가 7만 7천 원 이거 왜 붙였을까요? 법원 가서 낙찰 금액 보면요. 1억 6,6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만 원, 5천 원, 10만 원 때문에 2등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원 단위까지는 아니더라도 1,000원 단위까지는 꼭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50만 원 차이 나게 떨어져도 눈물 나는데 몇만 원, 몇천 원 때문에 2등이 된다면 그동안 내가 임장하면서 쓴 차비, 에너지,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 가격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쓴 가격은 철저한 사전 조사 끝에 나온 안전 마진이 확보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받으면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취득세죠. 낙찰가만 생각하고 세금 계산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내 순수익이 몇백만 원 차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 전에 꼭 낙찰가와 취득세 이런 각종 경비를 다 계산해서 꼼꼼히 계산을 해서 입찰 금액을 세팅하셔야 합니다. 이 집의 히스토리를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집은 허급 포기 물건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여기는 깔세로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깔세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종류인데 간단히 말해서 보증금 없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한꺼번에 이렇게 미리 내고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계약 기간 동안에 월세를 미리 깔고 앉는다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반적인 임대 방식과 깔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증금 유무와 임대료 납부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반 월세를 이제 계약하면은 보증금 내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잖아요. 그 계약 기간이 보통 상대적으로 길죠. 1년에서 2년 정도 계약을 하죠. 근데 깔세는 보증금이 없고 전체 월세를 선납합니다. 계약 기간이 짧다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이 집에 제가 낙찰받은 이 집에도 깔세로 살고 계신 점유자분이 계셨고 이 점유자분과 저는 낙찰받고 일주일 만에 만나서 이사 일정을 협의를 했고요. 이분은 잔금 납부 하루 전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 납부하고 한 10일 정도 이렇게 간단한 수리를 했고요. 샤워 수전 10만 원, 그리고 도배 80만 원, 욕실 타일 4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고요. 이 집은 2019년식이라서 거의 새 집이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수리비가 정말 거의 안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이런 것도 다 예상을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도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사비 명목으로 빨리 이사 나가시는 조건으로 70만 원을 챙겨드렸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명도 과정이 정말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3초의 법칙 기억나시나요? 집 보러 온 사람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이 깔끔함에만 집중을 해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환해 보이는 화이트 톤 도배에 한 돈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화장실에서 수전이 좀 빨간색으로 된 촌스러운 수전이 달려 있어서 낡은 그 수전을 떼내고 화이트 톤의 해바라기 수전으로 교체하는데 1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고 또 새집 같은 느낌을 줘야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 130만 원 정도로 거의 새집처럼 만들어 놨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단기 매도를 하려면은 여러분 올수리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소품 같은 것도 놓고 예쁘게 꾸며서 저는 시세 업계에서 빠르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내가 팔았으면 세금을 내는데 양도소득세는 335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 세금은 여러분 양도세를 낸다는 거는 아까워하시지 마세요. 양도세는 내가 그만큼 확실하게 돈을 벌었다는 증거죠. 합법적으로 낼 세금을 다 내고 떳떳하게 돈을 버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필요 경비나 처리할 수 있는 수리비나 영수증 같은 거 꼭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낙찰가, 명도비, 세금, 수리비 뭐 다 떼고 제 통장에 정확히 얼마가 찍혔느냐. 2,622만 3천 원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2,600만 원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1년, 아니 2년은 안 먹고 안 입고 모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한 시세 조사를 하면 다 몇 개월 만에 가능합니다. 제가 낙찰받은 시점부터 매도까지 요거는 2달 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물건의 히스토리가 조금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잔금 납부하고 10일 정도 수리하고 당근에 내놓고 2주 만에 이게 거래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조금 시장 붕괴 가격이에요. 제가 현재 건물 매입을 준비하고 있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존에 1주택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꼭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세가도 2억 1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지만 저는 이 물건을 꼭 팔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전세가 가격으로 판 거고요. 여기는 지금 재개발 후보지인데 입주권이 없는 빌라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빌라지만 입주권이 없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1년 반 전에 제 물건보다 2평 정도 평수가 작은 바로 2층이 2억 2,5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때랑은 또 시장 상황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한 2억 1천만 원 정도에 원래는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속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초급매 가격으로 매도를 한 케이스입니다. 요거를 지금 저는 입찰을 들어갈 때 이거 최소 순수익을 한 3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가에는 조금은 못 미쳤지만 정말 빠르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에 만족을 하고요. 제 상황이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있었다면은 요거는 수익이 3,500만 원 정도는 나는 물건이었어요. 실제로 빌라를 몇 채 매도를 해보시고 현장에서 개인 매매 사업자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빌라는 사실 2천만 원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수도권에서는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뭐든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수도권에 정말로 많은 경매 물건이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회는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을 하는데 그러면 내 돈 얼마가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이 물건은요, 내 종잣돈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 않고 이 셀프 등기를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만약에 셀프 등기를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셨다면은 여기서 취득세가 3, 40만 원 정도 더 나왔을 거고 이자비 한 4개월치 정도 나간다고 했을 때 뭐 한 200만 원 정도 더 나갔겠죠. 그래도 한 250만 원 정도 여기서 더 빼도 수익이 한 2,300에서 2,400 정도는 벌었겠죠. 그러니까 수리비, 뭐 취득세, 이자비 다 포함해서 내 여유 있게 내 돈 한 3,500만 원 정도 있으면 이런 물건 입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 돈 3천만 원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낙찰가 2억 5,950만 원에 받았고 요거는 지금 좀 수리비가 좀 많이 든 물건이죠. 요거 수리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 물건이고 요것도 제가 거의 풀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 330만 원, 양도세, 중개수수료 이렇게 매도가 3억에 제가 매도를 했고 이 물건은 정말 히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정말 좀 이슈가 상당히 많았던 그런 물건이고 재밌었던 물건인데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의 인테리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요 가격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매도가 3억에 매도했고 순수익은 2억 1천만 원 정도 나왔던 물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은평구 빌라인데요. 요거는 제가 낙찰가 2억 2,555만 원 이렇게 받았고 이때는 거의 정말 치열했습니다. 이때 서울 빌라가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가지고 이때는 거의 입찰자가 2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200만 원 차이로 이게 낙찰을 받았었는데 이때만 해도 서울 빌라 20명, 30명이 막 입찰하고 이랬던 이게 거의 1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빌라 막 한두 명이 입찰하죠.
이때 요것도 수리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았고요. 한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갔었고 이자 내고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이것도 제가 잔금 납부하고 한 보름 한 달도 안 돼서 매도를 했습니다. 순수익은 2,200만 원 정도 났던 물건이에요. 이렇게 오늘 자세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이 수익이 지금 이렇게 뜬구름 잡는 몇 억 단위의 이야기가 아니죠. 내 작은 노력과 이렇게 작은 종잣돈으로도 내가 스스로 발품을 팔고 철저하게 수익률 계산하고 그리고 원칙대로 움직였을 때 누구나 현실에서 만져볼 수 있는 진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첫 낙찰 그리고 첫 수익 실현에 저의 이런 경험들이 강력한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